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비행교육원입니다. 초경량 비행장 시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실기 구술 시험입니다. 무인 멀티콥터 조종기 주파수는 어떻게 되나요? 2.4GHz입니다. IMU와 FC 개념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IMU는 관성 측정 장치로 자이로 센서, 가속도 센서, 기압계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C는 플라잉 컨트롤러 즉 비행을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수신기, 메인 컨트롤러, IMU, GPS, TMU 등이 있습니다. 로터의 2170 숫자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숫자 21은 로터의 직경이 21인치이고 70은 1피치가 7인치라는 뜻입니다. 1피치는 로터가 1회 전하여 전진하는 거리를 말합니다. 추가로 피치각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피치각은 로터의 시작점으로부터 75% 지점을 측정한 값입니다. 사용 중인 배터리의 종류와 전격 전압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사용 중인 배터리의 종류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이며 1셀당 전격 전압은 3.7V이고 완충 시 4.2V입니다. 6셀 전격 전압은 22.2V, 완충 시 25.2V입니다. 기체의 북쪽 방향을 알려주는 장치의 명칭은 무엇인가요? GPS 안테나 내부에 있고 나침반 역할을 하여 동서남북 방향을 알려주는 지자기 센서입니다. FC에 장착된 LED 상태 표시 색상과 점 등 횟수별, 개념을 설명해 보세요. 제조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GPS 모드는 보라색, 녹색입니다. GPS 수신 감도가 줄어들거나 불량일 경우 빨간색이 점등되며 자세 모드는 노란색입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 취급 시 주의사항을 설명해 보세요.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온도와 충격에 주의해야 합니다. 배터리 보관은 상온에서 사용과 보관하며 너무 춥거나 더운 곳은 피합니다. 장시간 보관 시 배터리의 50%에서 60% 정도의 전압, 배터리 1셀당 3.6V에서 3.8V 상태에서 보관합니다. 배터리 폐기 시에는 완전 방전 후 폐기합니다. 배터리에 표기된 25C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방전율을 표기한 것입니다. 1C는 배터리 용량의 1배의 전류를 출력하는 것을 말하고 25C는 25배의 전류를 출력한다는 의미입니다. 충전 시의 C를 참고하여 충전 전류를 설정하고 충전 시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체 자체 중량과 최대 이륙 중량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무인 멀티콥터의 자체 중량은 배터리를 포함한 기체 자체 무게를 말하고 최대 이륙 중량은 최대 적재물을 적재한 기체 무게를 말합니다. 이 기체의 자체 이륙 중량과 최대 이륙 중량은 어떻게 되나요? 이 기체의 자체 이륙 중량은 14kg이고 10리터 물을 적재한 최대 이륙 중량은 24kg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해당 기체 재원표를 참고해서 답을 하시면 됩니다. 로터의 피치각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피치는 로터를 1회전시켰을 때 전진한 거리를 의미합니다. 피치각은 로터의 중심으로부터 75% 되는 지점 위치의 각을 말합니다. 로터 규격이 2171 경우 길이가 21인치이고 로터 1회전 시 7인치 전진한다는 뜻입니다. 모터의 KV의 의미를 설명해 보세요. KV는 전압 1V당 분당 회전수입니다. 모터 스펙이 6010, 133kV이면 모터의 직경 60mm, 높이가 10mm 의미하고 133kV는 1V의 전압으로 분당 133rpm을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GPS 모드와 자세 모드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세요. GPS 모드는 자세 제어와 GPS를 이용한 위치 제어가 포함되어 자동으로 자세 및 위치를 인식하여 경로 비행까지 실시할 수 있는 모드이고 자세 모드는 자이로 센스에 의해 자동으로 비행 자세를 유지시켜 수평을 잡아주는 모드입니다. 기체에 장착된 센서의 종류와 각각의 기능을 설명해 보세요.
자이로 센서는 비행체 자세 유지를 하고, 지자기 센서는 비행체 방향을 알 수 있는 즉 전자 나침반이고, 기압계 센서는 비행체 고도 유지를 합니다. 가속도 센서는 비행체 자세 변화 속도 측정을 합니다. GPS 수신기는 비행체의 위치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비행장치의 위치와 기수 방향을 제어하는 장치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위치는 GPS 수신기이고, 기수 방향 제어는 지자기 센스입니다. 멀티콥터의 로터 개수에 따른 명칭을 설명해 보세요. 로터 개수가 4개이면 쿼드콥터, 6개이면 헥사콥터, 8개이면 옥타콥터, 12개이면 도레카입니다. ESC의 역할을 설명해 보세요. ESC는 일렉트로닉 스피드 컨트롤러의 약자이고 전자 변속기입니다. 역할은 모터의 RPM을 변속합니다. 기체 신고 번호 S7383S의 의미를 설명해 보세요. S는 초경량 비행 장치를 의미하고 7383은 무인 회전익 비행 장치를 뜻합니다. 끝에 S는 항공청을 의미하고 부산지방항공청을 뜻합니다.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검사에 대한 설명과 인증 기관은 어디인가요? 항공기 안전기술원에서 기체 무게 25kg 이상일 경우 안전성 인증 검사를 받으며 유효기간은 사업용일 경우 1년, 비사업용일 경우 2년입니다. 인증검사 종류는 초도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재검사가 있습니다. 초도검사는 기체 제작 후 최초로 받는 검사, 정기검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실시하는 검사, 수시검사는 부품 교체 수리 개조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 받는 검사, 재검사는 정기검사, 수시검사 불합격 처분을 받았을 때 보완 후 받는 검사입니다. 비행 중 유인 헬리콥터가 착륙 또는 접근해올 때 보이는 멀티콥터 준수 사항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는 비행기나 유인 헬리콥터 접근 시 신속히 그 지역을 회피해야 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 경로, 양보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초경량 비행장치는 다른 모든 항공기나 헬리콥터, 동급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 등 모든 것을 양보하여야 합니다. 조종자 준수 사항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야간 비행 금지, 관제권 9.3km 이내 비행 금지, 비행 금지 구역 비행 금지, 150m 이상 고도에서 비행 금지, 인구 밀집 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상공 비행 금지, 국가 기밀 시설 비행 금지,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조종자 음주행위 금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비행 금지, 조종자가 육안으로 비행 장치를 직접 볼 수 없는 경우 비행 금지입니다. 비행 중 유인 헬리콥터가 접근해 올 경우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준수 사항을 설명해 보세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근처에서 비행하지 말아야 하며 비행기나 헬리콥터가 인접 지역으로 접근 시에는 신속히 그 지역을 회피하여야 합니다. 비행 제한구역에 대하여 설명하고 비행 제한구역에서 비행을 하려면 누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R75는 서울 외곽 비행 제한구역을 말합니다. 이외 군 사격장, 공수 낙하훈련장 등 비행 제한 구역입니다. 비행 제한 구역 비행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이외 군, 민간 비행장 주변 9.3km는 관제권자에게 별도로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행 금지 구역, 구역별 설명과 비행 금지 구역에서 비행하려면 누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P-73A, 비서울 청와대 인근은 수도방위 사령부 화력과 P-518 휴전선 지역은 합동참모본부 항공작전과 P-61에서 65 원자력 지역은 A구역은 합동참모본부 공중중심작전과 B구역은 지방항공청입니다. 원전 5개 지역을 설명하고 통제 범위와 비행 승인하는 곳을 설명해 보세요. P-61 부산 고리원전, P-62 경주 월성원전, P-63 영광 한빛 원전, P-64 울진 하늘원전,
P65 대전 원자력 연구소 5개 지역이며 원점 중심으로부터 3.7km는 A구역, 18.6km는 B구역입니다. A구역은 합동참모본부 공중중심작전과 B구역은 지방항공청에서 비행 승인을 합니다. P73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P73은 서울 지역 비행 금지 구역으로 청와대를 기준 A구역은 중심 반경 3.7km, B구역은 4.2km입니다. A구역은 침범 시 격추를 당하며 B구역은 경고 사격을 합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에서 통제합니다. R75 비행 제한 구역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서울 지역 비행 제한 구역으로서 서울 외곽으로 설정되어 있고 수도방위사령부 항공작전통제소에서 통제합니다. 각 지방항공청별 관할 지역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서울지방항공청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전북, 부산지방항공청은 부산, 대구, 울산, 광주, 경남, 경북, 전남, 제주지방항공청은 제주입니다. 항공기 운동의 3계축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피칭은 항공기의 가로축을 기준으로 한 기수의 상하 운동을 하는 Y축입니다. 롤링은 항공기의 세로축을 기준으로 한 좌우 운동 X축입니다. 유잉은 항공기의 수직축을 기준으로 한 기수의 좌우 운동 Z축입니다. 토크 현상과 전이 성향에 대하여 설명해 보세요. 회전하는 힘에 의한 반작용을 토크라고 하며 뉴턴의 제3법칙인 작용과 반작용 법칙으로 볼 때 헬리콥터의 메인 로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이에 대한 반대로 헬리콥터, 동체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성질을 토크라고 합니다. 전이 성향은 운동하는 방향이 바뀌거나 다른 방향으로 옮겨지는 현상입니다. 회전이 계통의 헬리콥터가 이륙 비행 중 우측으로 편류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항공기의 비행 장치에 작용하는 힘 4가지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양력, 중력, 추력, 항력 4가지 힘의 작용이 있습니다. 양력은 항공기나 드론을 공중으로 부양시키는 힘이고, 중력은 지구 중심 쪽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추력은 항공기나 드론을 전방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고, 항력은 추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드론의 비행 원리에 대하여 설명해 보세요. 기체의 전방 2개 모터의 회전수를 줄여주고 후방 모터의 회전수를 상승시켜 기체가 전진합니다. 후진은 전진의 반대입니다. 좌로 이동할 때는 좌측 모터 2개의 회전수를 내려주고 우측 모터 2개의 회전수를 올려줍니다. 우측로 이동은 좌로 이동 반대입니다. 좌회전 우회전은 대각선 모터의 쌍으로 회전수를 동일하게 올려주고 내려줍니다. 비행 중 비상조치 사항을 설명해 보세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먼저 주위의 비상 상황을 전파하고 안전한 곳으로 기체를 신속히 착륙 또는 불시착한 후 기체 점검을 합니다. 이륙 중 기체 고장 시 대처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이륙을 포기하고 신속히 착륙하여 기체를 점검합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 폐기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소금물에 3일 정도 담가두고 완전히 방전시키거나 방전기로 완전 방전시켜 폐기합니다. 무인 멀티콥터 운용 중 인명사고 대처법을 설명해 보세요. 119 구조대에 연락하여 인명구조 요청을 하고 지방항공청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 보고를 합니다. 무인 멀티콥터 운용에 있어 기상 악화 제한 기준을 설명해 보세요. 비, 눈, 천둥, 번개, 우박 등 기상이 좋지 않을 시 운용하지 않아야 하며 방제용 비행장치의 풍속 제한치는 기종별 매뉴얼을 참고합니다. 초경량 비행 장치 운용 시 비행 가능한 시정거리를 설명해 보세요.
가시권 비행을 하여야 합니다. 비행장치가 눈으로 확인 가능한 거리 내에서 비행하여야 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설명해 보세요. 기상 상태, 음주 여부, 비행 지역 내 장애물과 사람, 안전 유무 확인, 비행 가능한 시간대 확인, 비행 금지 구역 여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헬리콥터와 멀티콥터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세요. 멀티콥터는 모터 회전수로 운영되며 프로펠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 토크를 상쇄시켜 비행합니다. 헬리콥터는 메인 로터의 양력으로 부양되며 테일 로터로 토크를 상쇄시키며 피치각에 의해 운용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시 꼭 휴대해야 할 것에 대하여 설명해 보세요. 조종자 자격증, 비행 승인서, 안전성 인증서, 비행 기록부, 2종 보통 이상 운전 면허증 또는 신체 검사 합격증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의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드나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실기시험 응시 자격 조건을 설명해 보세요. 만 14세 이상이고 필기 합격 또는 전문교육원 교육 이수자, 비행시간 20시간 이상 비행하여야 하며 2종 보통 자동차 운전 면허증 이상의 신체 검사 증명서, 발급 조건들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위반 시 100만 원, 3차 위반 시 200만 원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가 음주 상태로 비행할 경우 처벌 사항이 어떻게 드나요? 여기서 음주 상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2% 이상일 경우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검사를 받지 않고 비행할 경우 처벌 사항이 어떻게 드나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한 경우 처벌 사항이 어떻게 드나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경우 처벌 사항이 어떻게 드나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제한 공역에서 비행 승인 받지 않고 비행한 경우 처벌 사항이 어떻게 드나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비행 제한 고도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비행 제한 고도는 150m 이하이고 150m 이상 고도는 항공기나 비행기가 비행하는 공간입니다. 비행장치 착륙 시 사람이 접근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먼저 경고하여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계속 접근 시 지나간 후 착륙하거나 사람이 없는 곳으로 회피하여 착륙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초경량 비행장치를 운용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초경량 비행장치로 영리 사업을 할 경우 지방항공청장에게 보험 가입된 기체를 신고하고 사용사업 등록 후 비행허가 및 항공 촬영 허가를 원스톱 서비스 웹사이트에서 허가를 받은 후 운용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시험장 원주 비행 원 지름이 어떻게 드나요? 지름은 15m입니다.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시험 시 기준 비행 고도는 어떻게 드나요? 기준 고도 3에서 5m 사이에서 비행하고 비상 조작 시에는 기준 고도에서 2m 상승입니다. 삼각 비행 시에는 기준 고도에서 7.5m 상승합니다. 비행 중 상, 하로 50cm 이상 이탈하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노탐에 대하여 설명해 보세요. 항공시설, 업무 절차, 위험 요소의 시설 운용 상태들의 정보를 수록하여 항공 종사자에게 긴급히 전달해야 하는 이것을 노탐이라고 하며
항공55라고도 합니다. 이상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실기 구술 시험 100% 수록 총정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경상북도 무인항공기 비행 교육원입니다. 조종자 자격증뿐만 아니라 항공 측량, 무인 항공 방제, 항공 영상 촬영, 항공 사진 촬영 전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50-2888-7777입니다.